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저는 이틀 전인 월요일 날 이 방송을 통해서 민주당의 원로그룹에 속하는 정대철 고문 등 원로들과 그리고 중진 의원들이 이재명이 지도하고 있는 이 민주당의 오늘의 이 현실, 오늘 현 시점에 있어서 이 민주당은 1955년에 창당된 이래에 전통 야당 민주당의 전통을 이어오는 가운데 이런 대표 시대가 없었다. 최악의 대표다. 당을 완전히 사당화했다. 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168명 국회의원들을 방탄용 재료로 이용하고 있다. 방탄마귀로 이용하고 있다. 그래야 이 국론이 분열되고 국회가 황폐가 되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당 원로들이 침묵을 지키면 어떻게 하느냐. 나서서 여러분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시기에 이재명 대표를 물러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분들에게 호소를 했는데 이틀이 지난 이 시점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그 방송을 하기 전에도 접촉을 해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서라 이렇게 촉구한 바도 있고 그런데 이틀이 공개적으로 촉구한 이래에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만은 이 시간 이후에 그들이 그러한 노력을 하도록 제가 계속해서 촉구할 생각입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완전히 사당화가 되어요. 사당화. 그게 좋은 방향으로 사당화가 되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나쁜 방향으로 사당화가 되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그 의원총회는 정책위원총회, 정책 문제를 다루는 의원총회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표명을 해놓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은 전부 무죄다. 구속된 김용, 그 시간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정진상, 이거 전부 조작된 사건에 연루됐다. 검찰이 사건을 조장하고 있다. 물론 나아가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게이트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지금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지 않느냐. 이거를 의원총회장에서 대형 스크린에 그 사유와 증거, 자기들 나름대로 증거를 게시해가지고 이게 보도를 가르치면서 이러이러해서 이건 전부 무혐의고 이거는 윤석열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그 당을 대표해서 예를 들면 정권과 뭐 부패 세력 또는 폭력 세력하고 싸우다가 무슨 피해를 입고 그로 인해서 사법 처리를 당한 일이라면 그거야 국회의원 전원이 나서서 방탄을 할 뿐 아니라 책임당 권리당까지 모여가 권리대회를 하고 해야지요. 예를 들자면 79년 10월 초에 이 11.6 사태 나기 한 달 전서부터 일어났던 김영삼 당시 총재가 뉴욕타임스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한국 민주화에 문제가 있다 하는 그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 그 당시 당국이 이걸 심각하게 형법 등 국가 모독죄 등 걸어가지고 수사를 한다. 그리고 김영삼 의원 결국 제명까지 하게 이르렀죠. 이럴 때 그 40여 명의 시민당 의원 전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냈어요. 그리고 투쟁을 했어요. 거리로 나갔어요. 이런 일이라면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거는 비겁자들이죠. 근데 이런 유사한 일도 아니고 순전히 개인 비리다, 이게. 김용도 개인 비리, 정진상도 개인적으로 뇌물 먹은 일. 당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대장동 게이트 자체가 당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재명 성남시장 때 이재명의 형사사건에 국한된 일인데 이와 같이 당까지 나서서 요란을 떨고 헛발질을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월요일 어제 오늘 아침까지 이어진 뉴스 중에 정말로 참기 어려운 뉴스가 있었지요.
성공회 신부 한 사람, 가톨릭 천주교회 신부 박주한 신부, 이 두 사람이 지금 캄보디아를 거쳐서 인도네시아에 순방 중인, 어제 밤늦게 오늘 새벽인가 이제 윤 대통령은 귀국했습니다만은 그 여행 중이나 귀국 중에 비행기가 떨어져라. 비행기가 떨어져서 윤 대통령 부부가 저 세상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자. 이게 성공의 신부 그리고 천주교 박주한 신부가 그런 하자는 글을 SNS에 올리고 그래 이게 파문을 일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이 고결한 성직자가 이런 저주의 말까지 섞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대한민국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성공의 신부는 대전교구 소속이어서 교구장이 즉각 신부직에서 파문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신부직을 박탈해버렸어. 민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 천주교의 박주한 신부는 그냥 본인이 잘못임을 깨닫고 잘못을 기도하고 있으니까 신부로서의 역할만 중단시키는 직무정지 결정을 했어요. 성공회는 파문, 이게 가톨릭은 직무정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박주한 신부가 더 지독한 말을 했어요. 저는 어릴 때 천주교 영세받은 세례명의 아우구스티노 신자입니다. 최근 10년 이래에 제가 교회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는 어떤 천주교 신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김수환 추경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친밀한 관계였고 80년대 특히 50 군사정권 통치 시대에 야당인 우리 신민당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우리 성원해 준 분입니다. 이런 여러 인연으로 참 그분이 돌아갔을 때 제가 아주 눈물을 흘리고 그랬었는데, 이런 천주교가 어찌하여 여기까지 저주의 신부가 탄생할 정도로 하느님께 저주하는, 이놈은 죽으라, 저주하는 신부까지 탄생한 지경에 이르는가. 통탄에 맞지 않습니다. 통탄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 우리 공동체가 저주의 밑바닥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국론이 분열되고 편가름하게 됐다. 그걸 정치권으로 좁혀서 이걸 조명해 보면 정치권 발 편가르고 저주의 동력이 정치권에서 생긴 부분이 있다. 그건 뭐냐? 작년 8월 이후에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그 경선 과정, 그리고 3월 9일까지 대통령 선거 과정, 여기에 이재명이라는 존재가 이게 편가르고 그리고 저주의 씨앗을 심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무리하고 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그게 완전히 당을 사당화했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방탄 쫓기로 이용할 뿐 아니라 이것을 국회의 국정 전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이재명 구하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민주당이 이런 대응을 해가지고 저주의 씨를 계속 뿌리고 있다. 자, 이런 데에는 검찰이 지금 이재명 게이트 수사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인정하고, 그런 점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검사 수사진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성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조금 깊이 따져봐야 할 게 있어요. 지금 이재명 게이트라고 한다면 이게 여러 갈래의 사건이 있는데, 첫째는 성남FC 후원금 모집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제3자 뇌물 제공에 해당하느냐. 이건 뭐 혐의가 거의 난 100% 있다고 봅니다. 요것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쌍방울과 관계해가지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북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 북한에 물자와 현금을 제공한 이른바 쌍방울 관련 부분, 특히 그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이 일련의 과정에 엄청난 변호사 비용이 들어갔는데 쌍방울에서 20억 원의 사채를 발행해가 이걸 조달했다 하는 요 쌍방울 이 부분, 요건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상당한 수사에 진전이 있다. 어제 중앙일보가 특종으로 보도한 바에 의하면 도피 죽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수원검찰청에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이재명에 관한 고스란히 사실대로 얘기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쌍방울 회장으로서 내 직무와 관련해서 거기에서 일어난 뭐 이런 일, 예를 들면 뭐 돈을 뭐 엉뚱하게 썼다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준다면 내가 귀국해서 사실을 얘기하겠다. 그게 검찰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관계없이 이게 이제 이재명 그 쌍방울 게이트도 이게 현재 폭삭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돼. 얘기가 여기까지 진행된다 그러면 그건 영원히 감출 수가 없지요. 뭐 김성태 회장이 언젠가는 귀국하기 마련이고 또 그 모든 걸 털어놓고 하면 뭐 정상 참자가 여지가 좀 있으니까 그런 게 재판에 반영될 수도 있겠죠. 하여간 어떻든 그것도 무너지게 마련이. 그 나머지 이제 대장동 게이트 본체 지금 김용 구속했고 그리고 정진상 어제 조사해가지고 이것도 구속수사 방향으로 가는 대장동 게이트의 몸체 수사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는가 하니까 8억 또는 20억 사건으로 이게 아주 축소지향적인 이 수사 내용으로 이게 국민에게 공개되기 시작했다. 이재명이가 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인데 거기에 측근들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쓴 돈이라는 게 기껏 8억, 20억 그렇게 해서 무슨 경선 자금으로 썼는데 이게 이재명 후보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요런 내용의 것이 변호인단에서도 방어적으로 무슨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검찰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뭐 8억이다 20억이다 이렇게 되니까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에서 뽑아 나오는 이게 피해 금액 시민들 결국 국민들 피해 금액은 8천억에서 1조의 초과 이익을 3억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 페이퍼 컴퍼니 김만배 일당의 페이퍼 컴퍼니 화천대유 무슨 천하동인 이게 무슨 뭐 그 친구들이 대학에서 철학 동양 철학을 전공했다고 뭐 사서상경에서 끄집어낸 말인지 그런 종이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3억 5천 들여가지고 이게 막 1조 가까운 이런 이익을 생산해내는 이 몸체가 기껏 8억 20억짜리로 이게 축소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진 거 이거는 검찰 수사가 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측근부터 8억이 됐건 20억이 됐건 작은 것부터 그스로 올라서 몸통으로 가가지고 심장인 이재명을 때린다. 이거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 사건은 저는 거꾸로 몸통 심장을 때려야 된다. 뭐냐? 업무상 배임죄다. 이거. 업무상 배임죄에 그 성남시장이 초과 이익을 민간인에게 그냥 김만배 일당에게 돌려주는 것을 결재를 했다. 초과 이익은 반드시 환수해야 된다 하는 걸 밑에서 결재를 올린 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걸 무시해버리고 초과 이익 발생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김만배 일당들이 마음대로 돈 잔치하도록 만들었다. 요거니까 업무상 배임죄로 다스린 데는 이재명이가 그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때 얼마를 먹었다 하는 표시를 할 필요 없이 이걸로 구속했어야 된다. 이게. 그래 놓고 이게 김용이나 정진상은 가지치기다 이거야. 중앙지검장 이하 이게 지금 이 수사 열심히 검사 여러분들에게 제가 법조인 경력으로 비춰봐갖고 이게 수사가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 몸통을 이 소뚜껑으로 자라목 잡듯이 콱 잡지 않으니까 이게 이 변방의 지엽적인 사건으로 전락시켜가지고 국민들이 보기에 그리고 이걸 빌미로 해갖고 어제 의원총회 같은 데서
그거 봐라. 파도 나온 게 없지 않느냐. 파도 지금 이 김만배 일당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법정에서 이게 초과이익을 생산하도록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고 하는 것을 되물려 가지고 초과 환수 이익 조항을 없앤 것이 성남시장 이재명이다가 하는 이 증언들이 계속 쏟아졌다면 그걸 가 영장 청구하면 기각을 해. 이걸 그 증거가 그 증언이 넘쳐나고 현 문서가 다 있고 증거인데 그걸 기각을 해. 자, 이러니 이왕 수사팀이 정진상, 김용 다음에 그냥 업무상 배임죄 특가법에 해당되지요. 이게 소뚜껑으로 자라목도 없이 이재명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나는 중앙지검장에게 건의하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른바 50억 클럽에 속하고 있는 박영수를 비롯해서 전직 검찰총장 이 사건들이 있는데 그 50억 클럽과 관계돼서는 곽상도 의원만 구속됐다가 현재 재판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도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권순일 대법관이야말로 이재명 게이트를 이와 같이 모든 의제를 말아먹는 블랙홀 역할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되게. 무슨 말인가? 공직선거법으로 300만 원의 벌금이 고등법원에서까지 내려졌다. 이게 100만 원 이상이면 도지사직도 박탈되고 앞으로 5년 또는 10년 동안 공직선거에도 나오지 못하게 되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아주 해괴한 이유로 이재명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함으로써 그가 살아났다. 그래서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로 경선에 나섰고 대통령 후보로도 나섰고 지금 당대표가 내가 저렇게 활개치게 된 작년 이래의 그 근원을 제공한 것은 이명수 대법관이고 그중에 주무 대법관이 권순일이다. 권순일. 잡아 넣어야 돼. 제가 좀 심한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나타난 증거로도 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만배라는 자가 그 판결 나기 전후로 8번을 대법관실을 방문했다고 하는 게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대법관실에 공적인 공무소에 8번을 들락날락 할 정도면 사적으로는 안 만났겠습니까? 그리고 대법관 그만두고 난 직후 석 달 뒤에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로 매월 1,500만 원씩 받다가 이 사건이 터지니까 그건 중단한. 그러니까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가 된 거는 그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전 대법관으로서 형식상 어떤 지위를 부여했고 이면으로 뭔가 거래가 있었다. 그럼 대한민국의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걸 밝혀내는데 당장은 1,500만 원씩 여러 달에 걸쳐서 퇴임한 이후 석 달 만에 고문료를 줬다. 이건 뇌물이에요. 부정처사하고 난 다음에 공무원이 나쁜 짓을 하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돈을 받았다. 이게 사후 뇌물죄로 이 구성요건에 확실히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이 사법부도 정신을 들게 만들어야 돼요.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지금 재판 3년째 뭐 하고 있습니까? 그게 주요 피의자들이, 주요 피고인들이 고개를 들고 그 사이 국회의원까지 됐어. 그 황운하 부산에서 당선된 이 정무수석 출신 누구 있지요? 제가 이름 지금 당장 기가 안 나는데 당당하게 나서가지고 이재명을 옹호하고 정권을 공격하고 법무장관을 공격하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 재판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도 이재명이라고 하는 몸통을 즉각 구속 수사하고 50억 클럽의 1차로 권순일을 재판거래 혐의로 수사하고 이렇게 해야 이 대장동 게이트가 마무리 수순으로 다가가는 수사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다. 오늘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론은 검찰의 성원과 격려를 보내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아마
계획이 되어 있으라고 저는 추정합니다만은 이왕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신속히 그러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